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11월 25일 수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 핸드폰은 불이 났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떤 재난 상황, 자치단체에서 오는 그런 또 소방방재센터, 방역당국에서 오는 그 휴대전화, 벨, 그리고 또 추미애, 윤석열 관련 보도자료, 속보들이 또 제 휴대전화로 계속 들어와서 불이 났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시켰죠. 그리고 징계위원회 해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온 나라가 이 문제로 시끌시끌했습니다. 양쪽으로 완전히 편이 갈려서 그것이 문재인 정권이 원하던 바인 것도 같습니다. 완전히 편이 갈렸습니다. 법조계는 법조계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네티즌들 말할 것도 없고, 또 평론가들 전부 양쪽으로 편이 완전히 갈려서 오늘 하루 종일 치고받았습니다. 난장판이 돼버렸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일상적인 의전하는 행사에 나가서 편한 소리나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코로나가 전국 2단계 확산 초읽기에 들어간 이런 시점에 문재인 비롯해서 모든 정권 사람들은 윤석열 하나를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왜 그럴까? 왜 윤석열이 있으면 안 될까? 이미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개입 의혹 이런 것은 다 막았는데 꼬리만 자르면서 13명 기소하고 문통까지 가지도 않고 벌써 수사 다 끝났는데 왜 그럴까? 뭐가 또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을까? 지금 월청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이 정도만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까? 아니면은 윤석열이 수사를 하면 안 되는 뭔가 있을까? 라임, 옵티머스 그 외에도 또 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정도로 윤석열 쫓아내기에 온 정권 권력의 힘이 총동원돼서 무지막지한 수법으로 지금 쫓아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권력 수사를 하면 큰일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어제 정지시킨 이후에도 오늘 또 추가적인 조치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판사 사찰, 조국 재판 판사,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재판 판사 사찰, 이것을 또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때 문건을 만들었다는 검사가 나는 그냥 정리한 것 뿐이다. 포털 사이트에 나온 거 정리한 것 뿐인데 그것을 나에게는 이런 방구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마치 사찰 자료인 것처럼 꺼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도 오늘 추미애 장관은 또 윤석열 총장이 대검 수사 정책 정보관실을 통해서 또 다른 비위 사실이 있는지 또 사찰을 한 것이 또 있는지 확인하라 또 이렇게 추가를 지시를 했습니다. 또 이 대검 감찰부 추미애 사단이 부진해 있죠. 거기에서는 또 이 사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재판부 사찰과 관련해서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 바로 그냥 다음날 어제 이야기한 오늘 다음날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이런 정강석화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 여당에서도 대대적인 업무 사격이 났으면서 윤석열 몰아내기에 화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이 조국과 울산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불법 사찰했다.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해버리고 충격적인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정조사하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자. 사찰 문건을 작성을 했다는 검사는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 나 사찰한 게 아니다. 뒷쫓아다니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허준 거 포털에 넣은 판사들 기록들 정리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마치 엄청난 사찰을 한 것처럼 판사를 사찰한 것처럼 검사가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판사, 검사 갈라치기죠. 이것도 갈라치기입니다. 지금까지 갈라치기로 계속 국정 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갈라치면서 불법 사찰을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자, 국정조사 이러니
야당에서도 좋다 하자. 추미애 것까지 다 하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난장판이 돼버렸고, 집권 세력에서는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윤석열을 쫓아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서로 막 말도 엇갈리고 막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심지어 윤석열 해임을 넘어서 윤석열을 사법 처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또 조국 씨를 포함한 그 친문 스피커들이 총동원돼서 윤석열 몰아내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오늘 하루 제가 동선을 한번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니 오늘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검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나와도 뭐 결재도 못하고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고 헌재까지 갈 때까지 직무 정지됐죠. 그래서 관제만 머물면서 뭐 결재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뭐 여기는 그러니까 그 대검 청사에 출근 안 하고, 뭐 출근해도 할 일이 없으니 출근 안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집에 머물면서 어떻게 이거 헤쳐나갈 것인가, 그 구상을 했다는 것인데, 집에 머물렀다는 건 그 조남관 그 대검 차장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죠. 오늘 야당의 법사위원들이 오후 2시에 대검에 윤석열을 만나보겠다 하고 갔는데 윤석열은 없다, 집에 있다, 그렇게 조남관 차장이 이야기하면서 자택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어제 직무 집행 정지 조치가 내려졌죠. 어제 6시 넘어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윤석열 총장이 퇴근을 하면서 남긴 말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변에 본인 참모들에게, 대검 참모들에게 말했겠죠. 오늘 출근하지 않았는데 어제 그 대검 청사를 떠나면서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 나는 곧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돌아온다. 흔들리지 말라. 이것은 나는 사퇴 안 한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정치권에서 난리죠. 그 스피커들도, 친문 스피커들도 윤석열 사퇴, 뭐 기정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추미애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해임시켰으니 사퇴해라, 이렇게 하는데,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 나는 곧 돌아온다. 이 말은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다.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서 곧 업무에 복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제 떠나면서 옳고 그름을 잘 가려서 대응하라. 이 말은 지금 대검 차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 대검을 막 압박하는, 뭐 감찰하고 압박하는데 휘둘리지 말고, 말려들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라, 뭐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겠죠.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이 했던 말 중에 이것은 있습니다. 어제 직무 정지되고 나서 개인의 직이 아니라, 개인의 자리,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내 검찰총장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법적 대응을 해서 직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 집행정지 조치 정당성을 다툴 그 변호인단도 지금 거의 꾸렸다고 합니다. 한 10명 정도 후배들을 막 자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후배, 그중에 서울법대 동기 변호사 한 사람을 거의 대리인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접촉을 거의 다 했다는 이야기고, 또 내일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장관이 조치한 이 직무배제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 그 신청을 또 하게 됩니다. 원래는 행정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행정소송은 3심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갑니다. 시간이 오래 가서 내년 7월 윤석열 총장 임기까지도 못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력을 낼 수 있는 행정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수일 내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곧 수일 내에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결국 법원 판단이 중요했는데, 이거 이미 법원도 문재인 정권이 장악을 했죠. 우리법연구회 출신 다 장악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법원 판사들을 검사들이 사찰했다, 이렇게 하면서 또 갈라치기를 해놓은 이런 상황이라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지금 혼자가 아니죠. 추미애
장관이 막 그 정치권 민주당 뭐 여러 군데서 엄호 사격을 받는 것처럼 추미애도 윤석열도 엄호 사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윤석열의 그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그 가장 큰 이유가 원전 수사죠.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또 증거 인멸, 이것이 지금 청와대까지 겨누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차원에서 이것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청와대를 겨누고 있고, 그 꼭대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겠죠. 그래서 이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박탈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대전지검에서 합니다. 대전지검장 이두봉은 윤석열 측근으로 분류가 되죠. 그때 그 인사 학살 때, 자천 인사 때 대전으로 내려간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전지검이 오늘 그 언론사와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거취와 무관하게 우리는 원칙대로 원전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지검장을 비롯해서 이두봉 지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퇴근하지 않고 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장하는 거죠. 완전히 지금 어떤 일전이 붙었습니다. 붙어서 완전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각 일선 검찰청에서는 이 평검사들이 지금 7년 만에 평검사 회의를 열자, 이래서 내부 동료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면 내일이라도 평검사 회의가 열려서 일종의 검난 저항하는, 추미애 장관에 저항하는 검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여러 가지 추미애 장관과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죠. 집권 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검찰 총장마저 내치게 된다는 이런 토론이 막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은 지금은 오늘은 집에 있었지만은 오늘도 나오려고 했습니다. 왜 나오려고 했냐면 국회 법사위가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6명이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서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총장을 부르자 윤석열이 온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다고 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윤석열이 자택에서 국회로 오려고 출발을 했다, 이 말이 들리니 민주당 쪽에서 황당하게 부랴부랴 회의를 산회시켜버렸습니다. 회의를 끝내버렸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이, 그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려서 딱 회의가 소집된 지 14분 만에 산회 선포하고 집에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회 가서 이야기하겠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겠다. 저번에 대정부 국정감사 때처럼 나는 추미애의 부하가 아니다, 그 이야기 했던 국정감사 때처럼 이번에 국회 가서 법사위에서 또 한바탕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 깜짝 놀라서 국회를 끝나고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윤석열 총장이 내일이라도 어떤 형태로 메시지를 내면서 폭탄 발언을 할지, 폭탄 선언을 할지,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독재, 전체주의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또 우선은 직무에 복귀하기 전이라도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장판이 된 이 상황에서 문재인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어제 강민석 대변인이 추미애의 해견 직후 감차 징계회에 넘기고 직무정지를 윤석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딱 하나 보냈습니다. 뭐냐면 법무장관의 발표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아무런 언급도 안 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일단 이 기자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강민석이 이것을 먼저 이야기한 것은 아무런 언급도 안 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 있지만은 공직자를 강제로 이렇게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면은 직권남용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노태강 문체부 국장 참 나쁜 사람 해서 쫓아냈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직권남용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만약에 한마디라도 했으면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이 기자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 대통령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대세히 보면 재미있습니다. 추미애가 인사권자는 문재인인데
문재인에게 나 이 사람 사실상 해임할 거야 통보만 한 거죠. 조율한 것도 아니고 상의한 것도 아니고 지시받은 것도 아니고 이 청와대 대변인 말대로라면 그냥 통보한 겁니다. 추미애가 문재인에게 나 윤석열 해임할 거야 통보만 하고 마치 자기가 인사권자인 것처럼 윤석열을 해임하는 그 수수원에 들어갔는데 정작 인사권자의 문재인은 묵묵부답 듣기만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미애 발 친위 쿠데타가 어제 일어나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송국근의 혼쭐이 드는 생각은 이거 잘못하다가는 추미애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도 역풍을 맞아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그 내관을 건드렸다.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